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로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웃기는 문제인데,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제가 아예 날씨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추운 날 왔어요. 제가 영하 13도에 13도 최저가. 근데 지금 체감온도는 한 18도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추워요. 이럴 때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요럴 때 이제 시동들이 안 걸리죠. 이틀 3일 뒤에 요날 당일날은 안 걸리는 차들이 거의 없는데, 이틀 뒤에는 시동이 안 걸리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당장 겨울철이니까 여러분들 해야 하는 게 연료 필터겠죠? 연료 필터 기본 아니에요, 그죠? 수분 제거제 넣고 연료 뭐 가뜩 넣고 배터리 갈고 가열 플라워 갈고 스파크 플러그 갈고 뭐 그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냥 정비적인 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한겨울에 한파에, 이건 한파예요, 겨울이 아니라. 대안이 아주 톡톡히 자기 이름값을 하는데 진짜 추워요 지금. 이게 아주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저께 눈이 왔거든요. 눈이 오고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추우면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눈이 쌓인 데에다가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면 주차. 그럼 마우라가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이쪽 여기에 눈이 쌓여 있고, 그러면 마우라가 이렇게 있다가 그 눈이 녹으면서 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실제 자체의 마우라에도 물 수증기가 생겨서 걔가 얼어요. 거기다 언덕길 주차하시면 또 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시동이 안 걸려요. 사람도 먹었는데 배설을 못하면 죽어요. 똑같아요. 자동차도. 흑기 압이 있으면 백이 압이 있는데 먹은 만치 나가줘야 돼. 근데 그 쌓인 물들이 나가질 못하면 어떻게 되죠? 견인이야, 견인. 견인에다가 이것저것 다 파야 돼. 정비사들은 마을할 생각을 못하고. 근데 저는 특이하게 손님들한테 항상 문진을 해요. 물어봐요. 시동이 안 걸리기 전에 증상이 어땠냐, 지금 이렇게 너무 날씨가 추울 때는 어디다 주차했냐. 그러면 항상 거기 안에 답이 있거든. 이 차 같은 경우는 고드름이 달려 있어. 그리고 물이 있어, 흔적이. 눈 쌓인데 후면 주차를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추론을 해가면은 우리가 일이 쉬워. 근데 문진도 안 하고 차량 상태를 보지도 않고 스캐너로다가 뭐 고장 코드 보고, 아유 가열 플러그 나갔겠지, 4개 중에 하나 나갔겠지, 얘는 스파크 플러그니까 6개니까 중에 하나가 안 튀기겠지. 그래도 시동 걸려야 돼. 가솔린은 6개 중에 하나가 안 돼도. 할리 바이크 마냥 버버벅 그러면서 걸린다고. 근데 디젤은 안 걸려. 지금 저 봉삼이는 연료 필터 갈고 있어요. 아침에 견인해 갖고 온 거야 지금. 시동이 안 걸려 갖고. 그 연료 가뜩 넣으니까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 참 희한하네. 제가 돈을 달라 그랬어요, 쌀을 달라 그랬어요, 뭐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차 고장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차들의 증상이 뭐냐, 후면 주차해서 이렇게 고드름이 얼리고 이런 차들. 어렸을 때 우리가 불장난을 해보면, 참나무 같은 걸 태우면은 만약에 통에다, 드럼통 같은 데다 놓고 태우면 이렇게 이슬이 맺혀, 물방울이 맺힌다고. 그만큼 연소가 잘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 물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 그릇으로 떨어져, 그 드럼통 안으로. 근데 자동차는 배기 시스템 내부가 이렇게 쭉 나가요. 배기 매니홀드부터, 그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 그냥 쭉 엔드까지. 그래서 Y자로 저 후면부에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듀얼 머플러야.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 연소 과정에서 머플러는 쇳덩어리 아니에요? 센터 파이프 있고 배기 매니홀도 있고 촉매 있고 듀얼 2개 있고, 물론 싱글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연소 과정에서 물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정상적인 물리화학적인 경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는 얼어버린다는 거야. 쌓여 있다가 이 날씨에.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봄, 여름, 가을에도 그래요. 겨울만 그런 게 아니라 붕붕붕 훅가시에서 물을 좀 빼줘라. 왜? 버글버글거리고 그르릉그르릉거리고 머플러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그게 꽝꽝 얼어버려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결국은 수증기거든. 대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결국 물이라는 게 얼음이라는 결정체로 꽝꽝 얼어버리면서 머플러 안에서 배기가스가 배출이 안 돼버리면서 차는 시동이 꺼지거나 안 걸리는 거예요. 주행할수록 물을 계속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보시면 머플러가 여기 센터 머플러가 이렇게 쭉 나와서 이쯤의 높이가 있어야 돼. 사실은 이렇게 얘 높이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얘가 하늘 보고 지금 이렇게 섰잖아요. 이렇게 있질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가서 쌓이는 거야. 여기 요쯤에 얘를 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얼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문제들이 듀얼인데 어떤 쪽으로 많이 나오고 어떤 쪽으로 안 나온다는 분이 있어. 근데 배출가스는 똑같이 나와요. 어느 쪽으로만 나오고 하나는 폼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듀얼들은 두 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배기 시스템이 차가울 때 이 안에 있는 그 배출가스 수증기들이 물로 변해요. 그러면 시동 직후 바로 시동을 걸어놨을 때 엔진이 예열되고 열이 받지 않았을 때 얘는 차가운 금속 상태야. 날씨 더 차가워. 그러면 더 차가워, 금속은. 그죠? 그러면은 머플러 촉매 배기관은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래서 예열하는 시간까지 그러면 머플러도 그게 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뜨거운 배기가스의 수증기가 이 배기가스 이 라인 차가운데 만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방울로 변해요. 그게 여기에 쌓이는 거야. 이렇게 가로로 쌓여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머플러가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부 차종은 현대기아가 여기다가 군역을 뚫어줬어요. 물 배출을 할 수 있게.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떨 때 많으냐,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정말 심해요. 그리고 짧은 단거리만 운전하는 분들, 집에서 시동만 걸어 놓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우라에 물이 그냥 쌓여. 그래서 부글부글 이라고 그래, 시동을 걸면. 그리고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차들, 일단 배기구에서 어떻게 하죠? 소리가 나는 원인이 돼요. 멀지 않더라도 짧은 거리만 반복적으로 운행을 하는 차량들은 차량한테 좋을 게 1부터 10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배터리 충전도 안 돼. 거기다가 마우라까지 저래. 거기다 카본 최적률도 높아. 디젤이라고 그러면 DPF도 애쉬가 많이 쌓여. 그래서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 배기구. 짧은 거리 운행이 반복이 되면요, 물이 증발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계속 얼어. 거기에 물이 또 쌓여서 또 얼어. 물이 또 쌓여서 또 얼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1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장거리 주행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배기 이 구 전체 그게 팽창을 해. 배기 온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 생긴 물이 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리고 어떤 특정 RPM을 왕 하고 이렇게 악셀레터를 밟으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마우라로 확 뿜어버리는 거야. 물을 배출을 한다고.
근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단거리만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갔다 하면은 배기온도 일단 충분히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동을 장거리 갔다 온 다음에 시동을 끄면 겨울철이라고 그래도 틱, 틱, 틱 이런 소리가 나. 마우라가 팽창을 했다 수축을 하는 과정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열받아서 팽창을 했다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수축이 된다고. 그래서 틱, 틱 이런 소리가 나요. 그걸 몰라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봐요. 시동을 꺼놨는데 틱틱거리는데 차가. 그래서 아니 뭐 차주분이 잘못됐나 보죠. 뭐 그러니까 차가 틱틱거리겠죠. 그러고 농담하고 말았는데, 단거리 주행만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배기 머플러 쪽 배기구 있는 데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질 않아요.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물은 계속 쌓이는 거야. 어디 가서 쌓이겠어요? 센터하고 엔드 가서 쌓여요. 얘가 센터 파이프거든요. 엔드 마냥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가서 쌓인다고.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는 애들이 여기 아니면 엔드인데 이 볼트를 풀러갖고 얘를 확인을 하는 거지 저희가. 그랬는데 여기에 쌓였다. 그럼 여기 얼은 거야. 그럼 토치 갖다 녹여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머플러에 계속 물이 누적이 되고 머플러 안에서 찰랑찰랑 부글부글 부릉 부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심하면 시동이 안 걸려서 견인을 해 오셔야 돼요. 머플러는 예전에 제가 그 안에 내부를 녹 제거, 녹 예방하라고 하면서 그 내부를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머플러는 구조상 물이 고이기 쉬워요. 이 배기가스가 일자로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나가게 격벽 챔버라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흡음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엔드 머플러라는 게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차량들 후 범퍼의 디자인을 동일화하다 보니까 머플러가 엔드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센터는 여기 있는데 엔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가서 쌓인다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일자로 돼 있어도 잘 나갈까 말까인데 날씨가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추워버리면 그런 식으로 얼어서 견인해 오는 차들이 많아요. 차가 많아졌잖아. 작년에 2600만 대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등록 대수가. 그러면 한 집에 2대, 3대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 대, 2대가 안 돌아다닐 때가 있어. 걔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야외 주차를 하셨을 때. 그래서 머플러는 소음 감소죠. 그리고 배기 압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자체 격벽하고 챔버 구조를 해놔요. 배기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뭐 뒤에 마우라 똥꼬에서 이거 방청윤활제 뿌려봐야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에서 한번 그런 돌다가리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그 이론을 몰라요. 엔드 머플러, 센터 머플러가 얼어. 그래서 시동이 딱 안 걸렸다 꺼지고. 올해 정비하신 분들은 딱 소리가 들어보면 스타트 모터 잘 돌아 쌩쌩거리고 그럼 전기 이상 없어. 연료 잘 뿜어. 얘는 가솔린이니까 연료소 한번 빼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기 잘 튀어. 연료 잘 뿜어. 그럼 시동이 걸려야 돼요. 근데 안 걸려. 그러면 100%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는 배기구가 막혔구나. 하긴 촉매가 깨져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응축된 물들이 자연스럽게 머플러로 모였다가 꽝꽝 얼어버린 거예요. 배출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들은 배수 구멍 뚫어놨다고. 아주 그게 해프닝 같은데 그런 일들이 제가
이 업계에서 자동차 정비와 중고차를 하면서 40년 넘게 하면서 한 7, 8번 봤나? 근데 그게 우연 같잖아요. 근데 그 7, 8번이 그 해 굉장히 추웠던 겨울이었어요. 봄, 여름, 가을에도 엔드머플러 센터파이프에 물이 쌓여요. 근데 왜 겨울철에는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걸렸다 꺼지고 그러는 줄 아세요? 겨울철에는 꽝꽝 얼어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외부 온도는 영하 10도 이하, 배기관 냉각 속도 쇳덩어리니까 더 추워. 겨울철에 이렇게 쇠를 만져보면 더 추워요. 봄, 여름, 가을보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겨울에는 여름철보다 물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얗게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압력밥솥 엄마들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마솥 이렇게 확 열면 수증기 나오듯이 그렇게 막 나와. 근데 그게 겨울에는 정상현상이다. 하지만 이제 그걸 무조건 머플러 얼음, 내부의 얼음, 꽝꽝 얼어버린 얼음으로만 비유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수리를 하는데, 자동차를 고칠 때는 이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추우니까 자꾸 코가 나는데,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신호가 틀려요. 이상 신호가. 장시간 주행 후에도 물 계속 다량 배출하는데 머플러에서 좀 달달한 냄새, 달콤한 냄새가 나. 근데 엔진룸 열어보면은 냉각수가 좀 줄었어요. 냉각수 감소했다고요. 그리고 라제타 캡을 열고 우리가 냉각수를 보충을 하는 통이 있어요. 그 아이들링 상태에서 그런 차들을 가만 놔둬. 머플러에서 달콤한 냄새 나는 애들. 그러면 얘네들은 100% 헤드가스켓 나간 애들이에요. 뿜어. 공기방울이 뽁뽁 나오면서. 그러니까 연소실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런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애들도 물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콤한 냄새, 달달한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반되는 거, 수반되는 거는 냉각수가 줄어들어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경우의 수를 1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고칠 때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머플러 내부에 물 고이는 게 자동차한테 어떤 악영향을 끼치냐 하면, 결국은 얘네들 내부에 그 아까 챔버 격벽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부 부식 같은데 가속을 해요. 머플러 수명 단축시키고. 가뜩이나 녹 제거도 안 하고 이런 아연 코팅제 안 발라놓으면 더 하겠죠. 겨울철에는 머플러 내부에 그렇게 이제 얼음이 얼잖아요, 이 내부에. 그러면은 배기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차가 안 나간다고 느껴. 얼지 않더라도 물이 꽉 차 있으면. 그래서 예방 및 관리 방법은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상. 책에도 안 나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20분 이상 1시간 정도 주행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면은, 겨울철에 이렇게 고드름 얼릴 만큼 날씨가 추운 날에는 배기구 안에 물 고여 있는 거 시동 걸어 놨다가 배터리 충전한다고, 그리고 딱 꺼버리면 꽝꽝 얼어버려요, 야외에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동 안 걸려요. 한 달에 한두 번 반드시 그렇게 한번 주행하시고, 물론 눈이 와서 미끄러우면 주행을 못 하겠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시동을 바로 딱 꺼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습관을 없애야 돼. 그 일본말 하면 안 되는데 옛날 사람이잖아. 형들한테 일본어로 배웠어. 다시방, 브라찌방. 영어가 뭔지도 알아요, 어떤 건지도. 근데 이제 그냥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시를 하세요. 시동을 끌 때 빵빵. 그래야 물을 싹 다 빼버리시라고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고드름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머플러에 최적이 돼 있던 수분 성분들이 꽝꽝 얼어갖고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는지. 이 차는 별로 주행을 안 해요. 자, 시동 걸고 훅가시 해봐요. 아이고,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차 있다가 여러분들 붕붕붕붕 거리면 보글보글 거리고 부르렁 부르렁 이러고 가래 끓듯이 나는 소리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차를 하실 때는 지금처럼 훅가시를 해서 물을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시동 팍 끄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겨울철에 날씨가 너무 추울 때 한파에는 시동 걸고 주행하고 바로 끄는 습관은 없애라. 앞으로는 좀 제발 바꿔라. 머플러 내부에 이런 물들은 연료 연소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 외기 그리고 엔진의 온도 차이로 생기는 아주 가장 지극히 정상 현상인데, 날씨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엿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든 봄, 여름, 가을이든 이렇게 내부에다가 쭉쭉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안으로 들어갈 거 들어가고 나올 거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처럼 물이 있는데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여하튼 얘가 들어가서 침투가 되면 챔버 격벽이라도 방청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시라고. 한가하면 맨날 하시라고요. 결국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오래 쓰라는 거예요. 오래 쓰라고. 그런 거 저런 거 싫고 그냥 나는 돈의 왕자야, 나는 돈을 노예로 생각해, 그런 분들은 그냥 막 타세요. 막 타다 막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제가 장사 오래 하면서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은 더 할게요. 더. 방청윤활제는 아무거나 다 쭉쭉 뿌리세요. 그냥 남는 거 있으면 그냥 쭉쭉 뿌리세요. 아주 좋아요. 운행 안 하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 차가울 때 그렇게 좀 뿌려놓으세요. 겨울철 야외 후면 주차할 때 여기가 이렇게 눈이 쌓였어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눈이 녹으면서 머플러 안으로 다 물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언덕길에 주차하지 말고, 짧은 거리 주행 차량은 아까 뭐라 그랬죠? 가끔씩 이렇게 악셀레터 밟아서 훅가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머플러 내부에 물을 쫙쫙 빼줘 버려야 돼요. 지금 겨울철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61에 느끼는 거는, 잘 되는 사람들은 남 탓을 안 해요. 자기 탓을 하지. 그러고 얘기를 잘 안 해. 속으로 삭히는 건지 반성을 하고 다시 일치월장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다시 계획을 짜는 건지. 돈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돈이 많은 분들, 100억대 이상 그런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없는 분들도 있고 중간급인 분들도 있고 서민인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많죠. 근데 유독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말이 없어요. 유독. 그것처럼 이 자동차도 남 탓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끼질 못해요. 차가 왜 이 현대기아차는 이따위로 만들었어? 왜 국산차는 이따위야? 요즘 또 벤츠는 왜 엔진이 이 모양이야? BMW는 왜 이 모양이야? 탓을 해. 뭐 그렇게 만들었으면 나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을 타는 사람들은. 그죠? 물론 이 원천이 잘못한 거죠. 만든 데가.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공평한 거야.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많기 때문에 한 대가 팔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너무 남의 탓은 하지 말자,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남의 탓을 자꾸 하고 남을 이렇게 욕하고 남을 질시하는 사람들은 제가 올해도 이렇게 봤어요. 몇 명을.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7, 8년 전에 이제 저보다 후배니까 걔는 계속 그렇게 살더라고요. 발전이 없이. 지금 더 힘들어졌겠지.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것처럼 뭐가 안 되면 명필이 붓가리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가 명필이 되려고 노력하고 아무런 붓이나 펜이나 잡았을 때 달필가처럼 진짜 명필처럼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고 성실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오늘도 너무 추워. 그러니까 공부 안 해. 그냥 옛날로 따르면 이제 구들장 아루목에 가서 이러고 누워서 이제 솜잎을 덮고 싶은 거야. 등 따뜻하게 지지면서. 제 옛날 사람이라. 그러고 이제 자. 그럼 인생은 잠들어요. 계속. 우리 인생의 반은 자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세요. 깨어있는 인간, 깨어있는 사람. 시대를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그 시대를 깨우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가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겨울철에 해프닝 같은 일들인데 그런 일들 때문에 자동차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오늘 머플러 얼어서 들어오고 시동이 꺼지는 건 좋은데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꺼진다는 거는 뭐예요? 제대로 연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블로바이 가스라는 나쁜 거,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튀겨줬는데 안 나가. 그러면 그 불순물, 나쁜 블로바이 가스가 엔진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 엔진을 삭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엔진까지 맛을 가게 한다 하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차 관리 잘 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산 전장렬입니다. 감사합니다.